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저자는 페니 멜러리,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니 멜러리는 멘탈력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조연설자이다. 12년간 랠리카를 운전한 후 포드 모터 컴퍼니 팀으로 참가해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레이싱을 펼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참가자이다. 퍼포먼스 코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 멘탈력에 관한 권위자가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와 문화적 관점에서의 성공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기도 하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서든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멘탈로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일은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켜켜이 쌓이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욱 쉽게 멘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많은 독자가 도움을 얻길 기대합니다. 나만의 행복 리스트 정리하기. 행복은 오롯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누구도 당신이 특정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 행복하든 슬프든 화가 나든 평온하든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삶이든 자신이든 그게 무엇이든 변화할 힘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다. 무엇이 스스로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 당장 노트와 필기구를 꺼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목록을 적어보자. 만약 자세히 쓸 수 없다면 행복을 이뤄낼 방법을 결코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목록을 분명히 채워 넣는다면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멘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이 정의 내린 행복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기초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직감 또는 직관이란 순식간에 알아채는 감각이다. 직감을 믿는다면 다른 의견을 듣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어느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직감이 작용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중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당신의 직감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직감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와 나쁜 상황도 미리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감과 직관, 즉각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그 소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을 믿어보자. 당신은 당신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강력한 동기를 찾아라. 동기는 목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 언제나 동기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기분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체중 감량을 시도한다고 생각해보자. 살을 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좋은 기분과 건강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동기로 볼 수가 있다. 건강에 해가 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려면 목적보다는 동기, 즉
강력한 이유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당장 만족을 주는 것들을 멀리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련의 가치와 동기를 잘 생각해보자. 즐거움을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심하자. 그런 삶은 꽤 우울할 것이다. 그보다는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다. 어떻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다. 유혹을 잘 이겨냈을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방법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뇌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반복 훈련하자.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책임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일이다. 내렸던 결정, 열심히 했던 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일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승리하고 패배했던 일들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결정의 산물이지 상황의 산물이 아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결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어라. 스스로 행동의 주체자이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온전히 책임을 지는 행위는 당신이 일과 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되새겨준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와 신용을 쌓게 된다. 이것들이 자산이 되어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며 자신감을 키워준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자. 엄마 개와 아기 개가 모래위를 걷고 있었다. 엄마 개는 자꾸만 옆으로 움직이는 아기 개에게 좀 우아하게 걸어보라며 혼을 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걸을 수 없었던 아이 개는 엄마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제야 엄마 개는 자신도 똑바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보기가 되는 것은 규칙이나 훈계보다 더 강력하다.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는 당신의 요구를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요청하라.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요구해도 상대가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라. 일을 해낼 때의 어려움보다는 해내고 나서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이 일을 해낸다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다. 어떤 일이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까를 따져보고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 때 놓칠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착함을 잃는다면 예컨대 시험에 떨어지거나 마감 기한을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리고 평판이 나빠질지도 모른다.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온전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자존감이 타고나는 재능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자존감을 낮추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듯 높이는 건 역시
당신 손에 달려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과 평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는 감정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기꺼이 선택하고 새로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으며 힘든 상황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파악한 다음 이 생각이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 이렇게 의심해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심으로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보자. 반대 문장들을 모두 적어보고 그것들을 자꾸만 들여다보자.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인지시키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는 옳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해결할 방법을 찾을 뿐이다. 다만 그 안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해봐야 한다.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답부터 찾으려고 허겁지겁 서두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만 함몰되어 있지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망가지지도 않은 문제 앞에서 지레 겁먹고 고칠 생각부터 생각해내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왜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하는 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감정을 이해하면 통제할 수가 있다. 멘탈력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발휘된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 감정을 잘 통제한다는 말은, 즉,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을 잘 이해하면 해당 감정을 더 건강하게 통제하는 방법도 곧 익힐 수가 있다. 감정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멘탈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감정 분리는 불안과 우울을 더 가중시켜 심하게는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똑바로 마주하며 세심히 살피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감정을 현 상황에 비춰보고 이것이 올바른 감정인지 냉정하게 파악할 줄 알게 된다. 당연히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유용하니까 시간을 들일 만하다.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멘탈력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자극점이 될 것이다. 매일을 특별히 대하라. 매일을 특별한 날처럼 대하라. 초를 켜고 좋은 침대 시트를 깔고 멋진 옷을 입자. 특별한 날에 써야지라며
아끼지 말자. 내가 사는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그러니 생일을 기꺼이 기념하자. 인생은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절대 알 수 없다. 몇 년 후에 결국 어떻게 될지, 무엇을 달성할지도 결코 알 수 없다. 인생은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다. 낯선 이가 힘들어하는 당신을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고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기도 하며,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 협업하기도 한다. 물론 인생에는 슬픔과 좌절도 많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돈을 전부 잃거나 명성의 금이 갈지도 모른다. 동시에 인생에는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다. 파란만장한 경험의 연속이다. 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만 가질 수는 없다. 생각 멈추기 기술. 부정적인 내적 대화는 생각 멈추기로 중단시킬 수가 있다. 이는 내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군. 이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깨닫자마자 글자 그대로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환시키자. 이때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손목에 고무줄을 걸고 있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튕기기도 한다. 언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면 부정적인 내적 대화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모든 일이 그렇듯 연습할수록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생각을 하나 없애려면 좋은 생각 11개를 떠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열심히 연습해보자. 부정적인 감정 들여다보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 감정을 외면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득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능력을 쉽게 장악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끔 하고 목적이 분명하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어쩌면 이 감정은 당신을 순식간에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겪는 감정, 즉 분노와 부끄러움, 슬픔, 공포, 죄책감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잘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태핑 기법 활용하기. 정서자유 기법이라고 알려진 태핑은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한다. 손가락 끝으로 몸을 두드려서 에너지 포인트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다. 태핑 기술은 뇌 스트레스 중추인 편도체에 진정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몸과 뇌가 안 좋은 경험, 감정, 사고와 기타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정한 한계를 놓아주게 된다. 에너지 포인트 지점은 다음과 같다. 머리 꼭대기나 눈 바깥, 눈썹 시작 부분, 코 바로 위, 눈 밑, 인중. 볼을 손가락으로 5번씩 두드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는 동안 반복해서 말할 간단한 구절들을 만들어보자. 천천히 말해보자.
오늘부터 좀 더 천천히 말하라고 노력해보자. 말의 템포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천천히 말하면 머릿속에서 문장을 구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말을 더듬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한 말을 느리게 하면 배려심이 있고 생각이 깊은 전문가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된다. 이로써 당신의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쉬고 자주 미소를 짓는 것을 잊지 말자. 한 번에 하나씩 해낸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을에 겁먹게 된다. 어떤 상황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이를 현실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다. 상황에 압도되는 기분이 든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자. 렌즈를 축소해서 그림을 더 크게 봐야 앞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가능한 모든 해결책과 시나리오, 가능성을 적어보자. 다음으로 이를 실현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해보자. 한 번에 한 단계씩 나아가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용기가 생길 것이다. 스스로에게 친절하라. 모든 의구심은 스스로에 대한 견해와 지금껏 겪어온 경험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성인으로서 당신이 할 일의 약 90%는 어렸을 때 배웠던 잠재의식의 패턴에 지배를 받아왔다. 자기 제한적인 신념은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각이다. 자신의 생각에 한계를 두는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이제는 더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꿀 때이다. 오늘은 혼잣말, 즉 내적 대화를 점검해보자. 당신은 스스로에게 야박한 편인가? 친절한 편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적 대화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할 법한 다정하고 세심한 말로 바꿔보자. 떠다니는 생각들을 관찰하라. 명상 기법 중에 하나인 생각 관찰하기를 시도해보자. 자기 생각의 목격자가 되는 이 수행법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감정과 판단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것이다. 이 기법은 몸이 많은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조용히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잡담을 줄여서 감정을 차분하게 이끌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깊이 몇 번 쉬어보자. 그런 다음 초점을 생각의 흐름에 맞춰보자. 모든 생각이 하늘의 구름처럼 이리저리 떠다닌다는 사실을 인식해보자. 생각이 방문객처럼 방을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해보자. 엔돌핀을 발산하라. 엔돌핀은 기분을 조절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천연 화학 물질이다. 엔돌핀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면 더 잘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행복하고 차분해질 것이다. 최고의 방법은 운동이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은 타인에게 베풀고 힘껏 웃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낭만적인 저녁을 보내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라.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병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만 할 것이다. 위 문장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아마도 당신은 매일같이 바쁠 테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적당한 운동과 휴식 시간을 챙긴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려면 적당한 수준을 정해 놓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테고 당신은 운동의 이점을 깨달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운동과 체계를 잡기 위해 시간을 늘리면 된다. 집중력을 기른다. 집중력이란 계속해서 집중하는 능력, 방해 요소를 무시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디에나 있다. 만약 그 방해물들을 잘 대처할 수만 있다면 잠깐 산만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사항, 즉 이루고 싶은 바를 생각하면서 계속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루에 처리해야 될 업무의 양을 두세 가지 정도로 줄여보자. 업무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하나씩 처리한다. 작은 단계를 쉽게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후의 방해 요소를 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는 발전할 기회이다. 분명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되게 안 좋은 일을 뜻하지만 이 말은 실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실패를 단순한 피드백 정도로 해석한다면 더 단단하고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괴로운 감정에 더 둔감해질 수도 있다. 좌절할 때마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고 불확실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점점 더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릇된 판단을 내리거나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당신에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부정적인 결과는 배우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 뿐이다. 감정 반응을 바꾸는 법.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좌절들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든 그 너머를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들은 당신이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일을 겪는 당신의 반응은 통제 가능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 어려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미세한 차이에서 주의를 기울여보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처 방법을 바꾸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큰 차이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감정 반응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자.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자. 인생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별별 이유가 다 있을 테고 그 이유들의 대부분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을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자. 인간은 아무 이유도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유를 떠올려보자. 무슨 일을 맡았던지 틀림없이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멘탈력이 강해지려면 부단한 연습과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임무이자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끔은 당신만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이 그저 벌어지게끔 놔두는 법도 배워야 한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실패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한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자세는 실로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다. 이 힘은 실패와 좌절에도 적용된다. 이미 일어난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에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가장 힘겹게 얻은 승리가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든지 간에 그에 감사하라. 만약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버텨라. 분명 아름다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감사를 연습하라. 용기를 내서 역경에 맞서야 할 때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아침마다 잘 풀렸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매일 오후마다 감사한 일들을 모두 떠올려보자. 잠들기 전 저녁마다 그날 얻은 작은 승리를 음미해보자. 매일같이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멘탈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자신감은 선택이다.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운 좋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고 당신이 선택한 생각과 행동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이를 성공시키는 당신의 실제 능력이 아니라 성공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다행히도 당신은 뇌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소심하고 의심했는지 상관없다. 자신감이 대개 당신의 선택을 믿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계속 노력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낸다면 자신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를 키울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의지해서 당신의 가치를 재확인하지 말라.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저자는 페니 멜러리,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니 멜러리. 페니 멜러리는 멘탈력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조연설자이다. 12년간 랠리카를 운전한 후 포드 모터 컴퍼니 팀으로 참가해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레이싱을 펼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참가자이다. 퍼포먼스 코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 멘탈력에 관한 권위자가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와 문화적 관점에서의 성공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기도 하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서든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멘탈로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일은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켜켜이 쌓이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욱 쉽게 멘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많은 독자가 도움을 얻길 기대합니다. 나만의 행복 리스트 정리하기. 행복은 오롯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누구도 당신이 특정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 행복하든 슬프든 화가 나든 평온하든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삶이든 자신이든 그게 무엇이든 변화할 힘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다. 무엇이 스스로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 당장 노트와 필기구를 꺼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목록을 적어보자. 만약 자세히 쓸 수 없다면 행복을 이뤄낼 방법을 결코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목록을 분명히 채워 넣는다면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멘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이 정의 내린 행복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기초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직감 또는 직관이란 순식간에 알아채는 감각이다. 직감을 믿는다면 다른 의견을 듣거나 제고할 필요가 없다. 어느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직감이 작용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중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당신의 직감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직감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와 나쁜 상황도 미리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감과 직관, 즉각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그 소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을 믿어보자. 당신은 당신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강력한 동기를 찾아라. 동기는 목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 언제나 동기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기분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체중 감량을 시도한다고 생각해보자. 살을 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좋은 기분과 건강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동기로 볼 수가 있다. 건강에 해가 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려면 목적보다는 동기, 즉 강력한 이유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당장 만족을 주는 것들을 멀리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련의 가치와 동기를 잘 생각해보자. 즐거움을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심하자. 그런 삶은 꽤 우울할 것이다. 그보다는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다. 어떻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다. 유혹을 잘 이겨냈을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방법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뇌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반복 훈련하자.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책임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일이다. 내렸던 결정, 열심히 했던 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일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승리하고 패배했던 일들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결정의 산물이지 상황의 산물이 아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결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어라. 스스로 행동의 주체자이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온전히 책임을 지는 행위는 당신이 일과 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되새겨준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와 신용을 쌓게 된다. 이것들이 자산이 되어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며 자신감을 키워준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자. 엄마개와 아기개가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 엄마개는 자꾸만 옆으로 움직이는 아기개에게 좀 우아하게 걸어보라며 혼을 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걸을 수 없었던 아이개는 엄마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제야 엄마개는 자신도 똑바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보기가 되는 것은 규칙이나 훈계보다 더 강력하다.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는 당신의 요구를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요청하라.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요구해도 상대가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라. 일을 해낼 때의 어려움보다는 해내고 나서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이 일을 해낸다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다. 어떤 일이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까를 따져보고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 때 놓칠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착함을 잃는다면 예컨대 시험에 떨어지거나 마감 기한을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리고 평판이 나빠질지도 모른다.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온전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자존감이 타고나는 재능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자존감을 낮추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듯 높이는 건 역시 당신 손에 달려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과 평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는 감정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기꺼이 선택하고 새로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으며 힘든 상황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파악한 다음 이 생각이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 이렇게 의심해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심으로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보자. 반대 문장들을 모두 적어보고 그것들을 자꾸만 들여다보자.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인지시키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는 옳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해결할 방법을 찾을 뿐이다. 다만 그 안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해봐야 한다.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답부터 찾으려고 허겁지겁 서두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만 함몰되어 있지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망가지지도 않은 문제 앞에서 지레 겁먹고 고칠 생각부터 생각해내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왜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하는 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감정을 이해하면 통제할 수가 있다. 멘탈력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발휘된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 감정을 잘 통제한다는 말은, 즉,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을 잘 이해하면 해당 감정을 더 건강하게 통제하는 방법도 곧 익힐 수가 있다. 감정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멘탈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감정 분리는 불안과 우울을 더 가중시켜 심하게는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똑바로 마주하며 세심히 살피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감정을 현 상황에 비춰보고 이것이 올바른 감정인지 냉정하게 파악할 줄 알게 된다. 당연히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유용하니까 시간을 들일 만하다.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멘탈력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자극점이 될 것이다. 매일을 특별히 대하라. 매일을 특별한 날처럼 대하라. 초를 켜고 좋은 침대 시트를 깔고 멋진 옷을 입자. 특별한 날에 써야지라며 아끼지 말자. 내가 사는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그러니 생일을 기꺼이 기념하자. 인생은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절대 알 수 없다. 몇 년 후에 결국 어떻게 될지, 무엇을 달성할지도 결코 알 수 없다. 인생은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다. 낯선 이가 힘들어하는 당신을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고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기도 하며,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 협업하기도 한다. 물론 인생에는 슬픔과 좌절도 많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돈을 전부 잃거나 명성의 금이 갈지도 모른다. 동시에 인생에는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다. 파란만장한 경험의 연속이다. 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만 가질 수는 없다. 생각 멈추기 기술. 부정적인 내적 대화는 생각 멈추기로 중단시킬 수가 있다. 이는 내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군. 이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깨닫자마자 글자 그대로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환시키자. 이때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손목에 고무줄을 걸고 있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튕기기도 한다. 언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면 부정적인 내적 대화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모든 일이 그렇듯 연습할수록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생각을 하나 없애려면 좋은 생각 11개를 떠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열심히 연습해보자. 부정적인 감정 들여다보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 감정을 외면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득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능력을 쉽게 장악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끔 하고 목적이 분명하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어쩌면 이 감정은 당신을 순식간에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겪는 감정, 즉 분노와 부끄러움, 슬픔, 공포, 죄책감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잘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태핑 기법 활용하기. 정서자유 기법이라고 알려진 태핑은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한다. 손가락 끝으로 몸을 두드려서 에너지 포인트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다. 태핑 기술은 뇌 스트레스 중추인 편도체에 진정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몸과 뇌가 안 좋은 경험, 감정, 사고와 기타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정한 한계를 놓아주게 된다. 에너지 포인트 지점은 다음과 같다. 머리 꼭대기나 눈 바깥, 눈썹 시작 부분, 코 바로 위, 눈 밑, 인중. 볼을 손가락으로 5번씩 두드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는 동안 반복해서 말할 간단한 구절들을 만들어보자. 천천히 말해보자. 오늘부터 좀 더 천천히 말하라고 노력해보자. 말의 템포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천천히 말하면 머릿속에서 문장을 구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말을 더듬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한 말을 느리게 하면 배려심이 있고 생각이 깊은 전문가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된다. 이로써 당신의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쉬고 자주 미소를 짓는 것을 잊지 말자. 한 번에 하나씩 해낸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을에 겁먹게 된다. 어떤 상황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이를 현실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다. 상황에 압도되는 기분이 든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자. 렌즈를 축소해서 그림을 더 크게 봐야 앞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가능한 모든 해결책과 시나리오, 가능성을 적어보자. 다음으로 이를 실현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해보자. 한 번에 한 단계씩 나아가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용기가 생길 것이다. 스스로에게 친절하라. 모든 의구심은 스스로에 대한 견해와 지금껏 겪어온 경험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성인으로서 당신이 할 일의 약 90%는 어렸을 때 배웠던 잠재의식의 패턴에 지배를 받아왔다. 자기 제한적인 신념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각이다. 자신의 생각에 한계를 두는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이제는 더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꿀 때이다. 오늘은 혼잣말, 즉 내적 대화를 점검해보자. 당신은 스스로에게 야박한 편인가? 친절한 편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적 대화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할 법한 다정하고 세심한 말로 바꿔보자. 떠다니는 생각들을 관찰하라. 명상 기법 중에 하나인 생각 관찰하기를 시도해보자. 자기 생각의 목격자가 되는 이 수행법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감정과 판단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것이다. 이 기법은 몸이 많은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조용히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잡담을 줄여서 감정을 차분하게 이끌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깊이 몇 번 쉬어보자. 그런 다음 초점을 생각의 흐름에 맞춰보자. 모든 생각이 하늘의 구름처럼 이리저리 떠다닌다는 사실을 인식해보자. 생각이 방문객처럼 방을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해보자. 엔돌핀을 발산하라. 엔돌핀은 기분을 조절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천연 화학 물질이다. 엔돌핀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면 더 잘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행복하고 차분해질 것이다. 최고의 방법은 운동이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은 타인에게 베풀고 힘껏 웃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낭만적인 저녁을 보내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라.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병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만 할 것이다.
위 문장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아마도 당신은 매일같이 바쁠 테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적당한 운동과 휴식 시간을 챙긴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려면 적당한 수준을 정해 놓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테고 당신은 운동의 이점을 깨달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운동과 체계를 잡기 위해 시간을 늘리면 된다. 집중력을 기른다. 집중력이란 계속해서 집중하는 능력, 방해 요소를 무시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디에나 있다. 만약 그 방해물들을 잘 대처할 수만 있다면 잠깐 산만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사항, 즉 이루고 싶은 바를 생각하면서 계속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루에 처리해야 될 업무의 양을 두세 가지 정도로 줄여보자. 업무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하나씩 처리한다. 작은 단계를 쉽게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후의 방해 요소를 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는 발전할 기회이다. 분명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되게 안 좋은 일을 뜻하지만 이 말은 실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실패를 단순한 피드백 정도로 해석한다면 더 단단하고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괴로운 감정에 더 둔감해질 수도 있다. 좌절할 때마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고 불확실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점점 더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릇된 판단을 내리거나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당신에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부정적인 결과는 배우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 뿐이다. 감정 반응을 바꾸는 법.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좌절들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든 그 너머를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들은 당신이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일을 겪는 당신의 반응은 통제 가능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 어려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미세한 차이에서 주의를 기울여보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처 방법을 바꾸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큰 차이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감정 반응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자.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자. 인생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별별 이유가 다 있을 테고 그 이유들의 대부분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을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자. 인간은 아무 이유도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유를 떠올려보자. 무슨 일을 맡았던지 틀림없이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멘탈력이 강해지려면 부단한 연습과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임무이자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끔은 당신만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이 그저 벌어지게끔 놔두는 법도 배워야 한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실패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한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자세는 실로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다. 이 힘은 실패와 좌절에도 적용된다. 이미 일어난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에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가장 힘겹게 얻은 승리가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든지 간에 그에 감사하라. 만약 계속 가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버텨라. 분명 아름다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감사를 연습하라. 용기를 내서 역경에 맞서야 할 때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아침마다 잘 풀렸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매일 오후마다 감사한 일들을 모두 떠올려보자. 잠들기 전 저녁마다 그날 얻은 작은 승리를 음미해보자. 매일같이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멘탈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자신감은 선택이다.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운 좋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고 당신이 선택한 생각과 행동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이를 성공시키는 당신의 실제 능력이 아니라 성공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다행히도 당신은 뇌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소심하고 의심했는지 상관없다. 자신감이 대개 당신의 선택을 믿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계속 노력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낸다면 자신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를 키울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의지해서 당신의 가치를 재확인하지 말라.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